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은경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사로도 나섰지만 이 포럼을 준비한 입장에서 금요일 오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 세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발표는 가능한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리는 탄소 중립의 미래에 대한 발표이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도씨, 2도씨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2년 1.5도씨 상승되고 2057년 2도씨까지 갈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씨와 2도씨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계하고 육상 생태계에 굉장히 높은 위험이 초래가 되고 이것은 이제 뭐 지금 뭐 경제 위기다, 무슨 사회적 위기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생존의 위기, 인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건데 얼만큼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냐? 2022년 기준의 글로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38억 톤입니다. 2050년까지 이 매년 배출되는 500억 톤 넘는 온실가스를 점점점 줄여서 2050년에는 이걸 0으로 만들자. 흡수량을 좀 생각하면 정확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500억 톤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 제로로 만들자 이게 목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이 약속을 한 그런 목표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계속 봤을 때 국가별로는 중국이 29.2%, 우리나라는 한 1.3% 정도 배출하고 있고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분야별 배출 비중인데요. 공공전기 및 열 생산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고 수송, 타산업, 원소, 농업 등이 이제 그 다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나 열은 그 생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스콥 2의 간접 배출량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탄소 배출은 산업 분야, 그리고 건물 분야, 수송 분야, 우리가 일하고 거주하고 이동하는 데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ICT 산업의 경우에는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5에서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러프하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러프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탄소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 0으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러프하게 보는 방향은 수송이나 뭐 산업이나 건물이나 수송 분야에서는 아까 뭐 장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태우던 것을 다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보다시피 전기에서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청정 에너지를 만들므로써 전기를 만들지만 탄소 배출이 안 되게 하는 방향, 이제 신재생 에너지 많이 사용하는 그 방향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큰 흐름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을 우리가 기후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9년에 국가 녹색기술연구소에서 기후 기술을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축 기술에는 에너지를 청정하게 만들고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수요처, 아까 대부분의 에너지가 산업과 건물과 수송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기술 분류 체계를 이제 보시면 어떤 뭐 기술들이 기후 기술인들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향후 10년간 기후기술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을 보시면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측정은 하고 있지만 비교적 유사하게 나오는 게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한 24.5%, 20% 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고 이 성장률은 요즘 가장 뭐 핫하고 계속 핫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AI 기술의 10년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는 아까 서두에 저희 소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기후기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데 다른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AI와 뭐 디지털 트윈 같은 디지털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구글과 BCG가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AI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에서 10%를 줄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고요. 뭐 배출량 감축뿐만이 아니라 측정이나 위험 예측, 취약점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 AI가 활약을 할 것이고 비즈니스 가치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글과 BCG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디지털 기술과 뭐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탄소 배출량을 뭐 15% 정도까지 감축할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독일의 정보통신산업협회 비트콤에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2030년까지 독일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의 최대 한 50%까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까 사실 이제 김성우 소장님께서 감축 분야에는 그렇게 큰 그 AI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에 조금 감축보단 적은 분야에서 더 활약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감축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감축 분야에서 지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만드는 분야가 지금 분야별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을 다 전기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ICT 산업 전문가이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 전력 시장이 정말 특이하구나 싶었던 것은 다른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량 예측이 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 좀 오차가 있어도 뭐 가격이 변화하면서 조율이 된다던가 혹은 뭐 재고를 쌓거나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굴러는 갑니다. 근데 이 전력 시장은 공급량과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개통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큰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는 릴라이어빌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주된 발전의 그 발전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지금 뭐 기후 위기라는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이 바뀌고 있죠. 재생에너지가 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본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 60Hz 저희 이제 그 조금 이따 토론 패널로서 60Hz 대표님도 와주셨는데요. 60Hz에서는 기상 관측 위성 천리안 이후 영상 데이터 이걸 활용하고 자체 개발한 구름 이동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오차를 2.6%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라고 할 수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워서 정확도가 조금은 이제 태양광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공급량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또 소프트웨어가 활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는 소규모 분산 전원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테슬라가 뭐 전기차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뭐 에너지 회사로 좀 더 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도 이제 많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사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 이제 VPP 사업을 막 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발전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탄소 중립 사례 두 번째는 이제 ICT 산업 분야인데요. 이 ICT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배출량의 뭐 1.5에서 4%, 한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 양도 적지 않지만 점점 더 엄청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하는 그 배출원으로 이제 배출 산업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업계, 뭐 ICT 업계에서의 최고 화두 중에 하나는 초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올해 봄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카이스트 연구진 같은 경우에
전력 소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는데,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처리하는 우리 LLM이라고 하는 생성 AI 돌리는 그 반도체 대부분 GPU 사용하죠. 근데 GPU가 아닌 뭐 제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 상보형 트랜스포머 기술, 그 입력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신경망을 좀 다르게 할당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W 전력 소모하던 것을 400mW로 구동 가능하게 한 말 그대로 초저전력 반도체이고요. 스타트업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NPU를 개발을 했고, 실제로 KT 클라우드가 이 NPU를 자신의 서버에 적용을 해서 GPU 활용 대비 전력 소모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감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량을 좀 감축시키는 거는 이런 AI 반도체,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활용해서도 가능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AI 기술로 최적화하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KT에서 뭐 인텔과 같이 발표해서 이제 낸 연구에 따르면 기존 소비 전력보다 평균적으로 42%를 전력 절감할 수 있는 AI 파워 세이빙 기술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뭐 확장성만 있다면, 범용성만 있다면 SKT의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탄소 중립 사례 세 번째는 건물 분야입니다. 건물은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 배출원이고, 설계나 시공부터는 물론이고 활용하는 중에도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중에 하나로 이 건물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2.8%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건물이니만큼 어떤 소재나 다른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건물 에너지, 건물 생애 주기 내내 그 성능 정보,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테크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에너지엑스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 변화 분석, 뭐 일조 침해 고려, 뭐 열환경 분석, 이런 뭐 환경 분석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려서 에너지 생산을 최대화하는 그런 건물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건물을 운영할 때는 AI 기반의 그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를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작년에 에너지 자립률이 100%를 넘긴 플러스 에너지 빌딩을 이제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발전 분야, ICT 분야, 건물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를 좀 감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뭐 이미 앞선 발표해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또 같이 꼭 살펴봐야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 급증하고 있다. 이거 사실 거의 매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토픽인데요. IEA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6년에 뭐 최대 1050테라와트시, 뭐 최소는 620테라와트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저 1050도 그 훌쩍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MS처럼 탄소 중립 넷제로를 자체적으로 목표하고 열심히 하고 있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그 탄소 중립 달성이 굉장히 차질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위기까지도 이 데이터 센터의 문제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처럼 물리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측정부터 시작을 해야 감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 GitHub을 비롯해서 리눅스 재단이 세운 비영리 재단, 그린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영리 재단에서 이런 친환경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재보자. 그 인덱스를 소프트웨어 카본 인텐시티라는 인덱스를 만든 게 이제 그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SCI는 지난 3월에 ISO 국제 표준으로도 채택이 돼서 앞으로 이제 활용이 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SCI를 간단하게만 계산식을 살펴보면 대규모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이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든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능 하나당 그 기능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뭐 API 호출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유저 한 명을 서빙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기능 하나당 그 운영 배출과 임베디드 배출의 합으로 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 배출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운영을 할 때 발생하는 그 하드웨어로 인한 탄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에너지 컨섬션, 얼마나 이제 에너지를 쓰냐, 여기에 얼마나 효율적인 코드를 만드느냐가 여기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가 전기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면 이게 0일 테니까 이 운영 배출도 0일 텐데 뭐 이 지역 기반의 그 마지널 카본 인텐시티 1kWh를 전기를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냐, 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하드웨어를 쓰는 소프트웨어의 리소스 쉐어와 오퍼레이팅 타임을 곱해서 운영 배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배출은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하드웨어가 생산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을 텐데 그것의 일부를 이 소프트웨어가 할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라서요. 그 하드웨어의 전체 탄소 배출, 그 임베디드 배출량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에게 차지하는 타임 쉐어와 리소스 쉐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식 자체는 이제 비교적 어렵지가 않아서 이 그린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UBS에서 계산한 실제 SCI 계산 사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산식은 쉽고 또 이거는 오픈소스로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장대철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관련된 정보를 갖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뭐 UBS가 이걸 계산하려고 할 때도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에너지나 뭐 리소스 쉐어, 타임 쉐어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 자사의 정보니까 알 수가 있겠지만 내가 쓰는 전기의 한계 탄소 강도가 얼마인지 이거는 그래도 국가 정보니까 공유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돌리고 있는 서버 이 하드웨어를 제조한 제조사가 이거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는지 스코프 3라고 봐야 되겠죠. 그 탄소 배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쉽지만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빠르게 소프트웨어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의 사례 몇 가지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나 소프트웨어 자체의 개발과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몇 주 전에 빌 게이츠가 런던에서 열린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서밋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전력 소모를 늘리긴 늘릴 것이다.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를 2%에서 6%까지 분명히 늘릴 것이다. 그렇지만 AI가 감축시킬 수 있는 전력 소모는 6%보다 분명히 클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AI의 에너지 유지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기후 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든 두 개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감축이 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EU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탄소 중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도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50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회의론이 조금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나 건물 쪽에서 지금까지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나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그리고 향후가 아니죠. 지난 수십 년 그리고 최근 한 10년에 굉장한 속도로 혁신을 했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기후 기술에 잘 융합이 되고 활용이 된다면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에너지 산업과 뭐 건물 산업, 수송 산업에서도 발전 산업에서도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